제주도 내 용천수의 3분의 1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매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오염된 용천수도 많아 보전과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이 조례에 위반되거나 지역을 벗어난 사업이 많다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유 차량이 독성이 강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염물질 관리나 감차 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옛부터 제주에서는 한라산에 내린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바닷가에서 다시 솟아나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들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르지 않았던 용천수가 최근 곳곳에서 말라가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마저 고갈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고려시대 항파두리성에서 몽고에 저항했던 삼별초가 마셨다는 옹성물입니다. 최근까지도 마을 주민과 인근 사찰에서 식수로 써왔지만 지금은 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맑고 시원한 용천수가 흐르던 수로는 말라버렸고 조그만 웅덩이에 빗물만 고인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가 물이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연꽃도 자랐었고 그 애들이 와서 물놀이하는 놀이터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여름에도 얼음처럼 시원한 용천수로 이름났던 오래물도 몇 년 전부터 물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할 때는 물이 아예 나오지 않는 바람에 용천수로 목욕이나 물놀이를 하는 축제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정도입니다. 과거 제 어릴 때는만 하더라도 그 물이 말라보는 그런 것들은 전혀 거의 없이 아주 극한 가뭄이 아니면 마른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툭 하면 마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처럼 제주 도내 용천수 661곳 가운데 3분의 1인 227곳에서 물이 거의 솟아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년 전보다 지하수 관정은 2배로 늘었고 아스팔트가 깔린 도시 면적도 70%나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이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류 지역에 내려가는 양은 줄어들 것이고 토지 이용 변화는 아무래도 불포화대가 면적이 굉장히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함양되는 양 자체가 줄어든다. 제주 지역 인구와 관광객이 늘면서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지속 이용 가능량의 90%를 넘어선 가운데 말라버린 용천수는 지하수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농업용 관정의 지하수 이용량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이용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사설 농업용 관정 1,150곳에 첨단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오염 방지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까지 생활용과 사업용, 공공용 관정 2,520곳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지하수 적정 허가량과 지속 가능한 이용량 등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9,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역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사업과 예산들이 관련 조례에 어긋나거나 부풀려진 것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정마을 지역발전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39개, 예산은 9,625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은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7년 제정된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이 수두룩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상 홍보관과 해양 안보관 설치, 크루즈 터미널 조성 사업 등은 해군의 편익을 위한 것일 뿐 주민의 복지와 치유, 소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또한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등은 지리적으로 강정마을을 벗어났다며 이처럼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이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7,3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소득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대부분 절반 이상 예산이 줄어들고 공동체 회복 사업은
내용적으로나 규모 면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제주도는 강정마을 지역 발전 계획을 주민들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추진해가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은 개선도 하고 그래도 마을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갈 것같이 적인 채널이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껏 하고 저기껏 대응해가면 강정마을 주민들은 조례를 위반한 사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제주도에 전달하고 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부인과 비방, 왜곡과 날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에도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데다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요즘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죠. 청정지역인 제주 지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엔 도 차원의 조례안까지 발의가 됐지만 이 독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다는 경유 차량의 감차 정책은 더딘 실정이라고 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된 지난 5일. 한라산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은 온통 뿌였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탓이 크지만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트럭이나 SUV 등 경유차에서 나온 미세먼지의 독성은 휘발유차의 2배나 돼서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경유 차량은 24만여 대.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2011년보다 대수는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도로변에서 대기질을 측정하는 시설이나 장비는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그 차량 중에서도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물질이 대기 오염 물질이 좀 많이 배출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올해는 저희들이 도로변 대기 측정소를 세워가지고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질 때 단순히 경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경유차의 수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체증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배기가스가 더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2차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교통체증이 굉장히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지원금을 줘서 낡은 경유 차량 2천여 대를 조기에 폐차시킬 계획입니다. 이대로라면 5만여 대에 이르는 노후 경유차를 모두 폐차하는 데만 25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 버스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버스 준공영제는 도민의 혈세로 사업주의 배만 불려주고 있고 버스 노동자들의 복지와 근무 여건은 열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노동시간과 임금을 현실화하는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거쳐 17억 4,950만 원을 삭감하고 의결했습니다. 주요 삭감 예산은 공항 인프라 확충 관련 해외 시찰 비용 1억 5천만 원과 옛 탐라대학교 유지보수 비용 5억 원 등으로 감액 예산은 모두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 오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제주도는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490명에게 오는 9월 11일까지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체납액은 모두 390억 원으로 오는 10월 최종 심의를 거쳐 이름과 나이, 상호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추심 전문가를 활용해 강도 높게 체납 처분하겠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독립의 횃불 릴레이 봉송 행사가 오늘 오전 제주시 조천읍 연북정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상징하는 해녀 5명을 비롯해 애국지사 유족과 국민 주자 등 100명이 만세 동산까지 대한독립을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지난 1일 시작된 독립의 횃불 릴레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다음 달 11일까지 2019명의 주자가 전국에서 이어달리는 행사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항 동방파자에 정박돼 있던 부산선적 139톤급 저인망어선에서 불이 나 선박 내부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식당 부근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제주시 김영항에 주차돼 있던 1톤 활어 운반 트럭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배경은 크레인을 이용해 트럭을 인양했고 39살 신모 씨가 핸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지에 불법으로 농사짓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초지에서 콩이나 무, 메밀 등의 농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하던 12곳 21.5헥타르를 적발해 형사 고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8곳 60.6헥타르가 적발됐는데 제주시는 초지 불법 전용이 확인되면 행정지도나 시정 명령 없이 바로 고발 조치하고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